그리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평시조라든가 사설시조라든가 시조라든가 이런 것은 써보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평시조만 고집을 하고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발표하거나 여러분들이 문예지나 시조집을 낸 것을 보면은 좀 확연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늘 3사, 3사, 초장, 중장, 종장 그거 몇 개 이어놓은 연시조 거기서 탈피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나를 탈피시키는 순간 시조에 대한 남다른 매력을 다시 느끼게 되고 와 시조에 이렇게 큰 매력이 있었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좀 색다르게 시조의 세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3사 이것이 내리에 박혀 있고 그것이 전부 시조인 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500년 도읍지를 펜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네. 어저고 태평년을 읽고 미련과 이런 거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응? 뭐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뭐 이런 거 소치는 아이 놈은 상기함이 이러느냐 제 넘어 사회 김반천은 언제 발표하느니 이 정도밖에 우리가 모르고 살았었어요. 그럼 이런 것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도 없이 보고 듣고 현재 쓰고 있는 형태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조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우리 시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늘 중국, 일본 그러니까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정령시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정령시를 쓰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5원시, 7원시, 일본의 하이코, 우리나라의 시조 이게 이제 글자 수를 가지고 맞추어서 쓰라는 정령시가 되잖아요. 물론 서양으로 넘어가면 소네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이 정령시를 같이 이해를 해야만이 시조를 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것에 너무 물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조가 그대로 그동안 얼마만큼 변화되어 오고 또 변화를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도 없이 마주치고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니까 대략 좀 생략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시조에서 또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그 모든 우리가 이제 시 그러면은 시자를 쓰는데 시조만이 때 시자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행사에 가보면은 이 시자를 안 쓰고 시자를 써가지고 시조 이렇게 놓은 것도 가끔씩 봐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시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눈 보듯이 보여주는 그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삼국의 정령시를 한번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고려에서 말에서부터 조선에 거쳐서 평시조가 이제 주류를 이루어서 왔다면은 이 중국에서는 한시라는 게 있었죠. 5원시, 7원시, 절구가 있고 율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시에는 5글자로 된 것이 있고 7글자로 된 것이 있거든요. 문학관이나 또는 어떤 그 도서관이나 이렇게 가면 한자로 이렇게 좀 시가 쓰여져 있고 절에도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그럼 5자로 되면은 5원시, 7자로 되어 있으면 7원시. 그런데 얘들은 우리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3장을 갖고 쓴다면은 얘들은 4줄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4줄로 쓰면은 절구가 되고 거기 또 4줄이 합쳐져 우리 연시조라고 그랬는데 얘들은 이걸 갖다가 율시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 한국은 약간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과 한국의 것을 보고 일본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령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쿠라는 게 생겨가지고 575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가 일본의 하이쿠예요. 5자, 7자, 5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에 해당되는 그런 우리가 정령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제 그 5자로 된 것이, 이건 7자죠. 7원시가 되겠죠. 이걸 갖다가 항진이라 쓰는 것인데, 우리가 한자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것이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항진이가 소세양한테 보냈다는 이 7원시가 누구가 이 시를 불렀는가 하면은 이선희가 부른 알고 싶어에 보면은 항진이가 쓴 이 7원시를 고쳐가지고 이선희가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거 모르는 분들 없죠? 자, 양민자가 작사를 하고 김희갑이가 작곡하고 이선희가 노래한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 거예요. 이것이 항진이가 소세양에게 보낸 한 시를 번역해서 이걸 갖다가 노래를 불러놓으라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반대 현상입니다. 이선희가 노래를 먼저 불렀고 그거를 한 시로 고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저기 소설에다가 실었는데 우리는 그것이 항진이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실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서의 흘러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7원시라는 걸 소개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상의 내용이 잘못 알려진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인터넷상에 채뚱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이 양민자 씨가 항진이의 시를 가사로 쓴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에 항진이 소설을 연재하던 작가가 양민자 씨의 허락을 받아 알고 싶어요라는 노래 가사를 한시 작가한테 부탁해가지고 한시로 옮겨가지고 소설에 삽입한 거예요. 거꾸로인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항진이가 소세양한테 7원시를 보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선희가 우리가 한글로 옮겨가지고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하여가나 당신과처럼 전혀 기록과 어떤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진실로 믿고 있어야 되는데 역사에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실로 믿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하이쿠라는 걸 먼저 이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시켜드리면 하이쿠는 575자 그러니까 세 줄로만 딱 되어 있어요. 앞에 5자 우리나라의 초장에 해당되는 것이 5자 중장에 해당되는 것이 7자 중장에 해당되는 것이 해당되는 게 5자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가 일본의 하이쿠예요. 그런데 우리 시조는 그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으면서도 하이쿠만큼 세상에 알려지지를 못했어요. 일본은 자기들의 정령시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가 하면은 하이쿠 동아리가 5,000개가 넘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예요. 이것은 전 세계의 하이쿠가 번역이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의 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된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하이쿠는 다 알고 있으면서 한국 사람이 시에 대해서 강연을 하러 가면은 혹시 한국에도 정령시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조를 왜 일본, 중국만큼 그만큼 사랑하지를 못할까? 근데 남해에 계시는 분들이 그 시조를 많이 사랑한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하이쿠를 얼마만큼 잘 쓰는가 하면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벼룩을 눌러 죽이며 입으로는 말하네 남의 앞이 타버려. 재밌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우리의 초장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시조의 세 줄 중에서 한 줄에 해당되는 글을 쓰면서도 우리보다 몇십 배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게 하이쿠예요. 일본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관찰을 얼마나 재밌게 하는가 하면은 달에 손잡이를 매달면 얼마나 멋진 부채가 될까. 여러분들 부채 들고 계시는데 달에다가 손잡이만 달면 얼마나 멋진 부채가 될까. 이거 얼마나 기발한 관찰이에요. 하이쿠는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높은 스님께서 가을 들판에서 똥 누워 계신다. 높은 스님이 뭐 별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하이쿠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시조를 쓰시든 자유시를 쓰시든 아직까지 하이쿠를 읽어보지 않고 시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짜 시인이에요. 좋은 시 못 씁니다. 이러한 기발한 아이디어와 관찰과 사유를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일본 것이라고 해서 배척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이쿠 시집을 오늘이라도 사가지고 몇십 번 읽고 시조를 쓰고 자유시를 쓰는 데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 여기서 하이쿠 시집을 하나도 읽어보지를 못했다 그러면은 가짜 시인입니다. 진짜 시인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이쿠에 대해서 약간의 공부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도 없는 하이쿠 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목욕한 물을 버릴 곳이 없다. 온통 벌레들 울음소리.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원래는 이게 정확한 해석을 하면은 목욕보다는 아침에 세수를 하고 버릴 물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요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세수하고 세숫물을 버리려고 나와서 버리려고 하는데 다 풀벌레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물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려서 딱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발한 관찰이겠어요. 짧은 한순간의 머리에서 오르는 그 시상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기발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또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숯도 한때는 흰 눈이 얹힌 나뭇가지였겠지. 밥을 해먹는 숯을 갖다 놓고 보면서 가만히 들어다 보면서 이것도 한때는 흰 눈이 얹혀 있었던 나뭇가지 아니었겠느냐. 여기 무슨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름이 지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이렇게 하는 할머니를 보더라도 그 할머니도 꽃다운 20대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짧은 우리가 시조 세 줄을 내가 45자로도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불과 17자로서 이걸 표현을 다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세 줄로 표현을 못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단 한 줄의 글로서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같이 배워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으려다 미쳐버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할 때는 그걸 잊으려고 노력하고 그걸 잊으려고 뭔가를 하는 순간에 더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완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고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미쳐버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목욕하고 죽어서 목욕하니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중국과 한국의 시조와 또 그 다음에 일본의 하이쿠를 갖다가 이제 비교해주는 청명시였습니다만은 물론 서양에도 있습니다. 소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네트는 줄이 14줄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거죠. 그런데 그게 대표적인 것이 물론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입니다만 그걸 능가하는 그 소네트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각광을 받지는 못해요. 셰익스피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자,
지금부터 옴니버스 시조와 양장 시조를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조의 변화를 갖다 따라가려고 하면은 옴니버스 시조도 알아야 되겠고 양장 시조도 알아야 되겠고 단장 시조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단장 시조, 양장 시조, 옴니버스 시조, 평시조 이런 것을 갖다가 완전히 혼합을 해서 시를 쓰면 어떻게 될까? 굉장한 정령시가 됩니다. 자유시를 몇백 배 능가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정령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시도하신 분이 윤검초 시인이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현대 시도를 이끌고 갔던 정완영 선생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분도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분은 고집스럽게도 평시조만을 가지고 제자들을 키우고 그 시조만을 써오셨는데 현대 시단을 완전히 바꿔보자라고 큰 뜻을 품고 만든 시조가 옴니버스 시조라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이끌고 가셨던 분이 윤검초 시인이십니다. 제 스승님이시기도 한데요. 그러면 그 옴니버스 시조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걸 이제 잠시 보여드리고자 제가 평시조는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전부 다 세 줄로만 되어 있죠. 물론 제일 첫 번째 것들 초장, 중장, 이걸 종장이라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이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내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우러밤 길에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스리스리 넣었다가 고운님 오시는 날에 구비고 펴리라. 얼마나 예술해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하이쿠가 그만큼 짧은 시에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사물과 심정을 짧은 시에 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만 또 시조를 또 읽어보니까 그보다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이도 느껴지죠. 왜냐하면 좀 더 긴 말을 하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좀 더 긴 어떤 또 우리가 이제 시심을 갖다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수도 없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평시조를 갖다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 고려 시대 때 또는 우리가 조선 시대 때만 해도 연시조라는 게 없었죠. 연시조는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연시조라는 것을 쓰기 시작한 것은 자유시에 버금가게 할 말이 많은 우리의 이거 시심을 세 줄로만 표현하기엔 너무나 짧다. 그거를 여러 개 이어서 쓰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 게 연시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시조를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유시처럼 초장, 중장, 종장 쓰고 또 그걸 이어가지고 초장, 중장, 종장을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시조는 길게 쓴다고 해서 1년과 2년을 시조에서는 1년, 2년 보면 안 돼요. 1수, 2수라고 얘기합니다. 초장, 중장, 종장을 갖다가 한 1수, 또 그 밑에 걸 2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수와 2수와 3년이, 3수가 연결되면 안 돼요. 각각 독립되어서 하나의 그 시조가 완성이 된 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연결해서 써서 백일장 같은 데 내고 어떤 공모에 내리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문경세제 문학상을 갖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학상에 내는 작품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조를 얼마만큼 공부를 안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자, 연시조는 평시조를 2수 이상 연속적으로 늘어놓은 시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 벌시 몇이나 하니 수석가 송죽이란 오가잖아요. 이것이 이제 6년으로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연시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단정시조 뭐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세 줄 삼장으로 1수를 3장으로 쓰다 보니까 일본의 하이쿠가 너무 부러워. 시조를 쓰시던 분들이 보니까 일본에는 말이야 17자 가지고 모든 할 말을 다 하던데 우리는 세 줄로 써서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아예 초장, 중장을 빼고 마지막 종장 3호, 4, 3만 가지고 시조를 한번 써주면 어떨까? 이게 단장 시조예요. 그럴 게 아니고
초장, 중장을 날려버리고 종장만 가지고 시조를 한번 쓰면은 어떨까라고 한 것이 단장시조예요. 장이 하나. 그렇게 3장인데 초장, 중장, 종장을 한 개만 가지고 쓴다 그래서 단장시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장시조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시를 썼는데요. 시조를 써도 한구처럼 돼요. 자, 이정환 시인님이 쓰신 건데 말로 다 할 수 있다면 꽃이 왜 블루거려요? 자, 3, 5 이것이 3으로 이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로 단장시조를 썼단 말이에요. 문명학 시인님은 얕다고 얕보지 마라. 내 뿌리는 바다다. 내 흐르는 작은 내가 결국은 나도 바다에 닿아서 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얕다고 해서 나를 얕보지 마. 내가 바다에 가면 내가 바다야. 얼마나 큰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한 장만, 한 줄만 갖고도 우리도 시를 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한 것이 단정시조예요. 그런데 단정시조를 또 쓰고 나니까 이현상 시인은 보니까 야, 그것도 꼭 한 줄로 쓸 필요 있어? 두 줄로 하면 써보지 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시조의 변화에 한 몫을 하겠다는 분들의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왜 옛날에 굳이 꼭 세 줄만을 갖다가 고집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좀 다르게도 해볼 수 있잖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 탁 얽매여가지고 변화를 줄 수가 없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장과 끝에 종장만 가지고 시를 써보자. 중장을 빼버린 거예요. 그게 양장시조란 말이에요. 여기 합쳐서 나중에 옴니버스 시조로 제가 설명이 들어가겠는데요. 그래서 양장시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조의 구성인 초장, 중장, 종장을 3장으로 이루어진 형태에서 중장을 생략하여 양장으로 줄인 형태다. 즉 쉽게 말하면 6구에서 4구로 시가 축약되어 있는 것인데 노산 이현상 시인이 처음으로 이걸 시도를 한 거예요. 저는 참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변화를 좀 주어서 시조의 영역을 좀 넓혀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나요? 선구자가 있으면 꼭 뭘 하려고 그래요? 끄집어내려고 그러잖아. 꼭 반대파가 생기고 니 뭐 잘난 척하느냐,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그거 뭐 그렇게 저게 별따로 저게 별나게 나려고 그래. 공격을 뭘 했겠어요? 왜 네가 우리 좋은 시조를 내두고 일본 하이쿠 따라하려고 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주변에서 욕을 하니까 못 쓰는 거예요. 이분들이 조금 쓰다가 다 절퇴를 해버렸어요. 단장시조와 양장시조를 안 쓰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이 쓴 양장시조가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비난만 하고 있을 건가요? 아니죠. 배우려 안 배는 님. 보고 싶은데 안 보여요, 님이. 보고 싶은데 님이 눈에 안 보여. 눈 감으니 보이시네. 눈을 감고 님을 그리니까 또 오르더라는 얘기예요. 가만야 보이신다면 소경되어지이다. 응? 거룩한 마음 호소하느니 두 손바닥으로 눈 가릴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얼굴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보고 싶은데 그 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해요? 꿈속이라서 좀 만나지. 꿈속이 왜 안 나타나요? 이러잖아요. 그 심정이 두 줄로서 얼마든지 나타내 줄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배우려 안 되느니 눈 가만히 보이시네. 가만히 보이신다면 나를 눈만 소경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애절한 시를 쓸 수 있는 이 양장시조를 쓰는 분들은 왜 요구를 해서 자꾸 꼴을 내려야 되겠어요? 많이 쓰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시조의 변화를 왜 평시조만 쓰려고 하나요? 단장시조도 쓰고 양장시조도 쓰고 연시조도 쓰고 그래야 되지. 거기에 반발심이라기보다도 안타까움을 느끼신 윤공주 시인이 한 발 더 나가버릴 거예요. 단정시조, 양장시조, 평시조, 연시조 다 한데 묶어갖고 시쓰면 안 돼? 이거죠.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연시조를 못 쓰니까 뭘로 쓰세요? 사설시조를 썼잖아.
사설 시조를 써가지고 이 중간에 걸 좀 길게 해가지고 앞과 뒤만 그걸 갖다가 꺼내 쓴 것이 맞춰 쓴 것이 사설 시조인데 그걸 갖다가 뒤바꾸어서 옴니버스라는 시조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사설 시조는 자, 조선 후기의 상품 경제의 발달과 한양 지역의 장시를 배경으로 용문화가 발달되면서 사대부 취향 일반도였던 시조가 점차 주민이나 분홍, 부유한 상인들에게까지 이게 점점 대중화가 되어가면서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자꾸 세 줄로만 하라 그러니까 속이 타서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중간에 그냥 그걸 갖다 길게 막 그냥 소풀을 막 해놓고 끝에 가서만 다 맞춰준 거예요. 그게 이제 사설시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형식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 격식이 없다 하다 보니까 천한 사람들만 쓰는 것으로 이걸 갖다가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형화시킨 것이 연시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설시조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천하게 그렇게 취급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 막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해놓으려는데 시조는 뭘까? 자, 시조라는 것은 보면은 어디 하나가 엇나간다 이렇게 그냥 시조니까 그 말이 되겠죠, 그죠? 3장 6구를 지키긴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 늘어나 있다. 어긋난 시조라는 뜻이다, 맞죠? 평시조와 사설시조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함으로써 그 나름의 독자적인 미학을 창출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조라는 개념의 설정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 있다. 현재는 시조 이른바 3분류법으로 부정하며 시조를 빼버려야 한다는 논의가 거의 정설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시조를 썼는데 현재는 시조를 없는 것으로 자꾸 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시조가 왜 생겼을까요? 사대부처럼 3사, 3사를 정형적으로 탁 또 맞추기가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말은 하고 싶은데 3사, 3사 이걸 탁 맞춰서 하려고 하면 속이 타. 그러니까 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막말을 하면 짓거린다. 입에 나오는 대로 막말을 그냥 쏟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수가 안 맞아요. 근데 그걸 시조라고 안 하기는 못하니까 시조에서 엇나갔다. 시조를 하자. 이렇게 해가 이런 걸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탔으면 그 시조라는 거는 왜 사대부에서 그런 데만 써야 되느냐. 우리들도 좀 쓰고 싶은데 못 쓰게 하니까. 그리고 시조가 탄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우리가 부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부정해서 없으면 되겠지만 옛날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모르면 안 되는 겁니까? 자, 옴니버스 시조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영겁주 시인이 왜 단장시조도 있었고 양장시조도 있었고 사설시조도 있었고 시조도 있었고 이 많은 시조들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아직까지도 3사, 3사만 논하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소설처럼 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속에서 뱉어낼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있는데 왜 그거를 시조로서 뱉어내지를 못할까? 이거를 고심하다 보니까 단장시조도 한 줄, 양장시조도 또 한 줄, 사설시조도 한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시조를 만들면 안 되겠느냐? 기발한 아이디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단장시조로 한 줄 딱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에는 양장시조로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에 내려와서 사설시조로 쓰고 또 다시 양장시조, 단장시조, 양시조서 내려가다가 마지막 끝을 갖다가 딱 단장시조로 딱 끝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유시보다 더 멋있지 않나요? 응? 근데 이것조차 저 미친 뭐 좀 봐라. 시조가 순수한 한글 우리 글로 쓴 것인데 옴니버스가 뭐야? 이거 뭐잖아. 그쵸? 그냥 혼합시도 그랬으면 될걸. 영금지신이 그나마 그래도 내가 현대 시인은 시조 시인인데 옴니버스 시를 해버렸다고 해. 응? 그 옴니버스가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윤범주 시인님에게 사사를 받기 위해서 서울을 매주 오르내리면서 시조를 한 편 써가서 배우고 할 당시만 해도 옴니버스 시조를 쓰셨거든요. 지금 너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거듭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이때 이보다 더 기발하게 시조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분이 너무 계시겠어요. 한번 볼까요? 이어도 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해도 남해 도라는 걸 오늘 여러분들 아셨습니다. 육지가 아니고 섬이라는 걸 알았는데요. 처음에 이 청춘 소설 이어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긴 세월 동안 섬은 늘 거기 있어왔다. 그러나 섬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어도는 전설의 섬이잖아요. 없는 섬이란 말이에요. 섬을 본 사람은 모두 섬으로 가버렸기 때문이었다. 가서는 안 돌아와. 안 돌아오는 이유가 거기 가면은 너무 살기가 좋거든. 유토피아야, 천국이야. 근데 갔다가 되돌아올 사람 누가 있어? 집에 아리따운 부인도 있고 예쁜 딸도 있고 아들이 있는데도 안 돌아와, 아버지가. 그래서 안 돌아오는 이유를 아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바다가서 죽었어 이 소리 못하니까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에 가서 살고 계셔. 이오도라는 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나 좋은 천국이라서 돌아올 리가 없으니까 기다리지 마라. 아이들은 그렇게 달랬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섬을 떠나 돌아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놓고 나서 자 밑에 내려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평시조를 시작을 해요. 자, 지느러미 나풀거리는 기력풋풋한 아침마당, 바다입니다. 마당은 고기 비늘 한거 말갱이 노역의 덩점 부려놓고 이어도 사나 이어 이게 평시조예요. 그리고 뒤에 뭐예요? 이연으로 되어 있죠. 통방울 눈 돌 하루방 눈빛질이 삼삼하고 꽃멀미 질퍽한 그곳 갈매진 유채꽃 한나절. 요거는 평시조. 이게 뭐예요? 둘째 꽃. 양장시조죠. 그럼 평시조 양장시조를 쓴 거예요. 자, 바람 불면 바람 소리 속에, 마당 울면 마당 울음 속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 소리 속에, 바다가 울면 바다 울음 속에. 자, 웅웅웅 시름 같은 한숨 소리, 한숨 같은 노랫가락 이어도 사나 아래비 바닷바람에 실려오고 실려가고 오시조예요. 왜? 밑에 건 3, 5, 4, 4를 맞췄는데 위에 게 와서 길어져 버렸죠. 중간에 게 쭉 길어져 버려요. 어긋나 버린 거예요. 시조를 또 하나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고 나서 밑에 와서 또 보면은 다금바리 오분지기 이어도 사나 상한 검을 손질하며 급한 물길 물질하며 산호 적꽃등불 넘어 캄캄한 침묵 수령을 넘어. 자, 3, 5 여기에 5로 썼는데 요거는 평시조예요. 평시조를 갖다가 배열하는 방법, 배열 방법을 따로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보면은 세 줄로 되어야 된다고 이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갖다 이렇게 초장, 요게 도조리, 중장, 마지막 요것이 종장을 해가지고 평시조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평시조를 집어넣고 나니까 어시조, 우리가 단정시조, 양정시조, 사슬시조, 어시조까지 썼는데 사슬시조를 안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슬시조를 한번 넣어볼게 또 넣는 거예요.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시조 하나에다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던 단장, 양장, 어시조, 평시조, 연시조 이걸 사슬시조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물론 끝에는 이어도 사나 해가지고 여기에 3, 5, 4, 4를 다 맞췄어요. 이 부분만 보세요. 이것만 지금 기다랗게 길어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초장도 맞아. 자갈밭 거물고 새로 그 옛날 바닷바람 샤샤샤 지나가네. 이것도 이렇게 3, 5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 요걸 좀 길게 썼습니다만은 초장은 맞추었어요. 근데 지금 요게 지금 중장인데 중장이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사슬시조 이걸 갖다가 여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슬시조를 갖다 또 집어넣어가지고 다 지금 써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종장을 어떻게 만들었어? 이어도 사나 이어 앞에 것을 다시 이걸 반복을 합니다만은 또 3, 5, 4, 4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사슬시조까지 또 집어넣은 거야. 그러고 나서 할 말이 또 있어. 또 하는 거야. 어떻게? 평시조 또 시작을 하는 거죠. 밀물 들면 수면아래 이엇이 가라앉고 썰물 떼면 건덧 솟아 푸른 허우대 드러내는 방울비 파도 헤치며 두둥실 떠는 섬이어라. 이어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큰 우리가 장시를 쓰는 것처럼, 자유시의 장시를 쓰는 것처럼 이 모든 시조의 형태를 다 총괄해가지고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나요? 남해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시조를 쓰려고 할 때 그저 그냥 3사 고집해가지고 평시조, 연시조 그만 그냥 맞추려 눈이 그렇게 막 아프도록 하지 마시고요. 내 틀을 깬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삶에서 틀을 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조 같은 데서 내 이 형태를 깨뜨려가지고 이런 멋진 시를 하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소설 하나를 시조로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생길 시인의 우리가 지금 이 제주도를 노래한 그 노래처럼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남의 섬. 오늘 이제 확실하게 섬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의 섬을 멋지게 한번 이걸로 만들어 간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끝난 게 아니죠. 마른 낙엽 몰고 가는 막바람 쌀쌀한 그의 겨울. 모슬포 바람 벼락 울타리 없는 서역. 천천만남은 길 아기작 걸음 비바닥질. 수라의 바닥 헤쳐갈 때 바다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를 해놨어. 이렇게 또 사설 시조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단장, 양장, 평시조, 연시조, 사설 시조를 막 계속해서 막 이제 아르미로 섞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길게 쓰고 싶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시조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영역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고 되는 거예요. 윤건주 시인이 얼마나 유명하시는가 하면은 제가 사사를 받으러 갔을 때 사사를 받고 나면 또 난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15, 20명씩 이렇게 앉아 사각으로 앉아가지고 시를 각자 한편에서 막 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자기 시를 읽고 나면은 막 공격을 합니다. 우리 막 문학생들이 막 그걸 갖다 분해를 해버려요. 완전 시적으로 분해를 해버리거든요. 분해를 하고 그런 공부를 했는데 신춘문예에 한 해에 5명씩 중앙 신춘문예에 당선을 시켰던 분이에요. 한국 시단위가 다 뒤집혀져 버렸죠. 완전히 윤건주 시인, 시조 시인 외에는 시조 시인이 없는 것처럼 되어가지고 그 문화생들이 활기를 펴고 이제 시작을 할 때 또 주변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윤건주 시인 저 사람 심사위원 시키면 안 된다. 그거 들어가지 말아야 막 또 끌어내리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그건 무슨 아실 거예요. 뭐 말도 못하는 어떤 그런 사건들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문단에서는 생기지 말아야 돼요.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일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사설시조, 시조 이런 것까지를 굳이 하지 않고 쓰는 것도 있어요. 떡갈나무 숲길 열고 부채살 펼친 붉은 아침 새속도시 기웃대다 시험시험 숨고르다 따그락 따그락 젖은 발목 말리고 있네. 요거는 평시조죠. 단장시를 썼어요. 기름기 도는 잎새 위를 둥둥 떠가는 봄 그림에 그 다음 밑에 건 양장이 시조죠. 해종일 산빛 들어오고 들숨날숨 돌아와서 따그락 따그락 점은 전을 거두고 있네. 자, 평시조, 단장시조, 양장시조를 이용해서 멋지게 썼잖아. 이런 시조를 써서 여러분들이 시조집을 한번 내보라고요. 오늘 누가 관심 안 가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틀을 깨는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제발 외행법 제발 시조는 세 줄이어야 됩니다라고 제발 좀 하지 않도록 줄을 좀 바꿔라. 이게 현대 시간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탈 필요 못해요? 자, 장배열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 줄로만 쓰는 걸 장배열법.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요걸 갖다가 엄보 2개를 합쳐서 9라고 그러잖아요. 요걸 2개를 합쳐서 9. 그래서 우리가 3장 6구 12 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요거는 장으로 배열하는 거고 요거를 한 줄을 2개씩 나누면 9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한입 한입 꽃이 피네 한입 한입 머나를 열리고 있네. 요게 초장인데 2줄로 바꾸면은 9배열이 돼요.
온보 배열은 온보대로 배열을 따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사, 3사를 따로 다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 1000마리, 수만 마리 젖을 때 동백꽃 붉은 한선 날개다치 희귀 인생 까맣게 퍼덕거린다 몽환의 발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온보 배열을 하는데 또 구배열, 온보 배열을 하라고 가르쳐 놨더니만 또 그거밖에 할 줄 몰라. 맨날 온보는 온보대로 또 구는 구대로만 하잖아요. 윤건조 시인처럼 온보 배열도 했다가 구배열도 했다가 장배열도 하면 되잖아. 왜 좀 그렇게 틀을 못 깨냐 이 말이에요. 틀을 좀 깨가지고 시를 쓰자 이런 얘기죠. 배열도 이것저것 혼합을 해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혼합 배열법이 나오죠. 자, 요거는 자, 온보죠. 입춘날 얼음이 뚫린. 요게 온보 배열을 해서 강가에 앉아보려 구배열을 했어요. 앞물이 지난 자리를 뒷물이 채워주며 장배열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구배열, 온보배열, 온보배열. 이렇게 해가지고 배열도 숫자의 그 줄을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줄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 줄을 하나 둘 바꾸는 것도 2개의 온보를 쓰기도 하고 1개 쓰기도 하고 4개의 연보를 쓰는 것도 있고 혼합 배열도 좀 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조의 변화를 안 주면은 시조 시단이 죽어요. 지금 현재 한국문인협회에 약 19,000명, 2만 명 가까이 중에 있는 중에서 시조 시인들이 600 내지 70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회원들 있는 중에서.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한국 고유의 이 시조를 우리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안 해주고 누가 사랑을 해주겠어요? 시조를 우리가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시조를 자꾸 배척하게 되고 안 쓰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조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좀 자유시 같이 편하게 익혀지고 배열도 좀 여러 가지로 혼합 배열도 쓰고 우리가 배웠던 그 이름들 단장, 양장, 어시조, 사설 이런 모든 것을 섞어서 시를 갖다가 쓸 줄도 알아야 되겠죠. 시조를 그렇게 써줘야 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변화에 앞장을 서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배열 방법 같은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이 하나만 하고 할게요. 마칠게요. 뒤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보면 하나의 자유시처럼 보이잖아요. 자유시인데 이게 시조예요. 자, 우리가 김일성 선생님이 힘드시겠지만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잠깐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거 보고 해도 돼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게 시조인데 자유시보다 더 명쾌하고 아주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조예요. 여보, 날 참 좋다. 저 산빛 보고레이. 내 인자사 말한다만 당신도 5월의 신부아이가 경상도 문디가 전라도 순디를 만나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지. 호강시켜줄라 했구만은 고생만 시키싸 내 억수로 미안했는 거 아나? 뼈아픈 후회를 해봐봐야 철이란 게 드는 긴가 꼬마. 그놈의 노릇파는 생각도 하기 싫다 카이. 욕심 부릴 일도 걱정 싸매 댕길 일도 인자는 없다. 빚도 얼추 갚아먹고 애들도 다 컸다 아이가. 못나 내비지만 애들 뒷바라진 웬만히 해준 것 같은데 글쎄 머스마야 글따치고 딸 자식은 지엄마 손이 가야 할 때도 있는 기라. 아이고 내 정신 좀 보고래. 당신 따라 줄랍고 가온 술 홀짝홀짝 다 마실 뻔했네. 자 좀이라도 부어줄게. 그러고 추석엔 애들 데리고 오구마. 그 단세 생각나면 아무 때고 또 올 땐게 실없이 자꾸 온다고 뭐라 하진 말해. 죄송합니다. 이게요. 자유시로 써도 이렇게 못 써요. 재밌게 없어요. 시조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자유시를 능가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볼래요? 자, 요거 날 참 좋다. 저 산비포그레이 초장이에요. 그대로 했잖아.
여기 보여. 여보, 날 때는 좋다. 저 산빛 보구리. 내 인자사 말한다만 당신도 오래 신고 아닌가? 경상도 문디가 저라도 손디를 만나 세상 다 가진 것 같다채. 호강을 시켜줄라 했구만은 고생만 시키사 내 억수로 미안해는 거 아나. 사투리로서 이 시조를 썼는데 자유시보다 더 길잖아요. 그렇게 썼는데 끝에 가서 딱 시조로 마무리를 딱 했어요. 자, 실없이 자꾸 온다고 삼고 뭐라 하지 말해. 자기 부인이 자기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 부인을 그리면서 쓴 시조거든요. 이 시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시조를 썼다면 이런 감동이 올까요? 안 옵니다. 틀을 깨워버렸기 때문에 이런 시조를 쓸 수 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시조의 그 아주 딱딱한 것에 여러분들 얽매여 있지 말고 시조의 틀을 깨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고 한국의 고려 시조가 일본보다 중국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조를 좋은 시조를 써서 전 세계의 하이쿠보다 더 인정받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남해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